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1월 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4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7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0.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는 제가 단기 저항대로 안내드렸던 2134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항대를 넘어선 상황이죠. 2134의 저항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는 물론 이제 주봉을 보게 되죠. 일봉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면 주봉을 먼저 보게 되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2250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모양은요, 2150선까지, 2250선까지, 2250선까지. 2250은 이제 아주 강력한 저항이죠. 주봉의 저항은 크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종목이든 지수든 주봉의 일목균형표 상단의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 자리는 120주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250은 굉장히 큰 저항인데요. 일봉상에서 저항대를 한 군데 더 찾아볼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추세선입니다.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추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제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가 이제 2150선 정도 됩니다. 2150선. 그래서 만약 내일이든 모레든 2150선을 부딪혔을 때 하락 반전이 나오느냐, 1차의 경우수입니다. 추세선 상단에서 부딪히고 밀렸을 때 첫 지지선은 2100선이 될 것입니다. 2100선. 그 자리가 일봉에서 240선 자리이며, 한편으로는 갭이 발생했던 자리입니다. 2100에서부터 발생한 자리.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테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 추세선을 뚫어버리는 거죠. 추세선을 뚫어버렸을 때는 이제 추세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추세선을 강력하게 뚫어버리고 2170선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주봉에서 2250선까지 가는 거.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가장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1번의 경우의 수와 2번 경우의 수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와서 이렇게 2100선까지 하향했을 때 일봉의 240선이 지지선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에 갭이 발생했던 자리, 그 자리가 2053포인트였죠. 이 자리 2차 2053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의 수에 해당하지 않고 두 번째 경우의 수가 해당이 되어서 상승이 나오고 추세선 상단을 지지받으면서 2250까지 가는 이런 흐름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1차적으로 2100선까지, 그 다음에는 2053선까지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다 말씀드렸고요. 240선까지의 좀 여유가 있는 687라인까지, 그리고 구름층 상단까지. 코스피는 이미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넘어선 상황인데 코스피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87라인까지, 2차적으로는 726라인까지도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에서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스닥은 RSI 지표에서도 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의 상승과 보조지표인 RSI 상승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보조지표인 RSI가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수는 2100에서
2142까지 크게 올라줬는데 보조지표는 RSI는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은 급등 종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목 리뷰를 좀 할 텐데, 어제는 셀리드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이제 오늘 16%의 상승이 나왔고요. 120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구름층 상단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흐름, 셀리드가 이제 37,000원대까지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고요. 어제 드렸던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펩트론은 오늘 8% 상승이 나왔는데요. 펩트론도 120선 저항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그럼 다음 저항 영역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19,000원대까지 오늘 깨끗한 장대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 19,000원대까지 한 번에 갈지 조정 주고 갈지 그는 내일부터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11월 1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텔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텔콘은 11월 1일날 제가 종가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상승이 크게 더 나왔죠. 제가 이 텔콘을 말씀드릴 때 비보존을 말씀드렸거든요. 비보존의 흐름과 같이 갈 것이다. 비보존 지금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넥스에 있죠. 코넥스는 회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고요. 그래서 비보존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텔콘이 비보존의 상승과 더불어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주봉상에서는 12,000원 넘는 흐름까지도 보여집니다. 제가 12,000원 넘는 데까지 주봉상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주봉에서는 일단 오늘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밀렸을 때 매수로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다시 12,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31일날 추천드렸던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신풍제약은 이제 치매 관련주였죠. 치매 관련주였는데 일봉상에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의 저항은 넘어섰습니다. 7,500원 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 주봉의 목표가인 9,300원까지도 향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봉상에서 저항을 넘어서 버렸어요. 주봉상의 저항인 9,300원까지도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발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인데요. 테라젠 이텍스 꾸물꾸물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매도 목표가에 다가섰습니다. 9,500원대 9,55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9,550원 선은 240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9,180원 9,55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거래량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RSI는 과열권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9,550원 선에서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임을 아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수 앱지스 오늘 5.7%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죠. 오늘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고 이제 매도 가격이 좀 보이실 겁니다. 구름층 상단 자리죠. 늘 강조하는 구름층 상단 자리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 자리가 8,000원대입니다. 8,000원대. 8,05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요. 8,000원대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고 보조지표 RSI도 과열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8,500원 매도가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매물대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120선 위에 안착했습니다.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다음 갈 수 있는 자리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 17,000원 가격이 있습니다. 17,000원대. 17,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16,050원이고요. 5에서 6%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인트론 바이오는 기술 수출 관련해서 계속 논의되는 종목이고 지난번에 8월 28일 날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주가가 이렇게 눌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종목은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될 종목이었죠. 그래서 구름층 하단에서 저가 자리를 매김하더니 이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8월 29일 날 고점이 14,700원. 14,700원의 고점인데 오늘 14,700원을 달성했죠. 이 의미는 뭐냐? 전고점을 터치했다는 것은 눌러주더라도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매도가를 이제 16,800원 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800원. 일봉에서 240선 내려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16,800원을 터치하게 될 텐데 그저 한 두호가를 낮춰서 16,7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요. 현재가는 14,150원입니다. 14,150원. 120선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시고 14,000원이 깨지면 13,000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매수의 좋은 자리는 13,000원대가 되겠죠. 궁극적인 매도가는 1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JW 신약인데요. 전에 제가 JW 신약을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항 영역을 이 구름층 상단을 말씀드렸고 오늘 구름층 상단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5,500원까지. 오늘은 5,220원인데요. 지난번 추천드렸던 가격 매도 가격대는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5,500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거래량 크게 일어나면서 11.5%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5,500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이 있긴 하지만 내추럴 엔도텍은 관리 종목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최근 2주 동안의 이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구름층 상단 자리와 일봉의 240선 자리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7,700원대가 되는데요. 현재가 6,800원대고 7,700원까지의 상승 나오면서 저항에 부딪히고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아주 강하게 나와 있는데 7,700원 매도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산가라는 종목입니다. 인산가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있죠. 크게 나오고 있고 주가가 이제 2,000원까지 갔다가 좀 밀려주고 있는데 1,915원인데요. 1,830원까지의 조정이 나왔으면 참 좋죠. 1,830원 정도의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매수에 가담을 해서 궁극적으로 2,000원이 넘는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곧
205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050원 정도. 2050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화장품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쇼핑의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화장품 제조는 240선을 돌파하지 않고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240선의 저항을 염두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가지 않는 경우는 240선을 쉽게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부딪히지 않고 지금 5일간 지금 머무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상승이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리가 33,500원입니다. 33,500원. 한국 화장품이 있고 또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는데 이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33,500원대의 저항을 보면서 대응하시기 좋죠. 화장품주 대장주는 아모레 퍼시픽 또는 아모레 G,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또는 토니모리, 이치한불, 또 MP 한강, 이런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화장품주 중에서 또 한국 콜마라는 종목, 이 종목은 불매운동이 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굉장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1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이 가깝게 나오는 종목인데요. 한국 콜마도 꾸물꾸물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매도 영역인 52,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도가는 이제 52,500원이 되겠죠. 52,500원.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한국 콜마도 이런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또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52,5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미디어, 일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대원미디어가 매물대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일봉의 240선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8,250원 선입니다. 8,250원. 작년도보다 매출액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 형국이고, 그런데 시가총액은 1,000억도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대원미디어는 8,250원 선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 7,760원인데요. 바로 가게 될지 또 눌러주고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목표가는 8,250원을 두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